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 아들이 가면 갈수록 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제 영상이 좀 재탕했었는데 여러분들 어제 뉴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대 취업이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 급락한다는 거, 이제 여대를 졸업한 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 기업에서 많이 거르고 있다는 얘기, 기사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억울하다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여대 나온 사람 억울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억울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삽질을 많이 했으면 기업들이 안 뽑을까요? 근데 난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왜 자꾸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여대 취업률이 바락나고 있잖아요. 안 뽑거든요. 그럼 왜 안 뽑을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왜 언제부터 여대 졸업자들을 기피하고 안 뽑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무조건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안 뽑는 이것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뽑는 거고. 이건 여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자분들이 취업이 점점 힘들 거예요. 사실 남자들도 힘든데 남자들이 힘든 것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하는데 현실은 현실이야. 이 싫어한다고 있잖아요. 거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원래 진실은 아픈 법이에요. 아파도 진실을 들어야 돼. 진실을 들어야 현실 판단을 할 수 있고, 현실 판단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시간 낭비나 삽질을 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야.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생각 가지면서 이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이 마이너스가 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젊을 때 시간 소중하고 되도록이면 아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데 빠져가 돈 쓰고 감정 낭비하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여자분들 아직도 이거 감정 운운하면 안 돼. 그럼 젊은 시절 날려 먹는 거예요. 일단 기업들이 여대나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 취업을 좀 안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여대 출신들 안 뽑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자들 안 뽑는 이유는 좀 나쁜 얘기인데요. 폐폭 세게 할게요.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안 뽑습니다. 이걸로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여태껏 많은 여직원들 써봤지만 그 중에 쓸모있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았어요. 절대 다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좀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대기업 다녔다거나,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조직을 형성하는 그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직원을 뽑아봐야 의미가 없더라. 뽑아도 자기 역할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 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다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뭔지가 아십니까? 남자도 일 못하는 직원이 있어. 근데 남자도 일 못하면 자기가 일 못하는 거 알아요. 일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그래. 여자들은 그냥 일을 못하면 못하는데 더 버려요. 여기서 남자 여자 차이가 극명히 벌어져. 남자들 또 처음에 일을 못해. 일 잘하는 직원 많지 않아. 근데 남자들 일 못하면 어떻게든 일 잘하게 하려고 채운단 말이야, 이게. 남아서 뭔가 배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신한다든지 해가지고 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일을 못하면 그냥 못하는데 더 버려요. 그래서 짬밥 차도 일을 못해. 원래 그렇잖아. 남자는 처음에 일을 못해도 짬밥이 차면 일정 궤도까지 올라오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여자분들은 처음에 못하던 사람이 5년 뒤에도 못하고 10년 뒤에도 못해. 거기다가 대우는 대우대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 대우 해달라. 아니, 회사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대우를 해주는 거지. 그냥 회사에 오래 남아있다고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
회사 입장에서 뭔가 진급이나 뭔가 성과를 주는 것을 명분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뭔가 한 게 있을 때. 한 게 없는데 뭘 준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많은 여직원들이 취업을 했지만 그 중에 회사에서 뭔가 일꾼 역할을 하는 사람, 플러스가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소수. 나머지 절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집만 차지하고 해달라는 것만 엄청 많고 문제인지 못하고 사태 파악 못하고 업무 책임 회피하고 이런 모습만 줄창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굴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안 뽑으려고 할 거예요. 안 뽑으려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자분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못 살아남아 이게. 정말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더 취업이 어려운 이유. 1번 기회가 발달하면 쉽게 대체되는 직종의 주로 종사. 2번 저출산이 심화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직종의 주로 종사. 3번 남자보다 심하게 떨어지는 생산성.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야. 그럼 1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기회가 발달하면 쉽게 대체되는 직종.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직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볼게. 여러분 김밥집 가면 요즘 뭐가 있냐면 야채 써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김밥 써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기계를 쓰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야채를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채 썰듯이 썰어줘요. 예. 뭐 야채 들어가는 뭐 이제 당근, 양파, 당근 이거 사람이 원래 썰어야 되는데 사람이 썰면 굉장히 사람도 써야 되고 그리고 몸도 아파요. 칼질하는 게. 근데 기계가 알아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밀하게 썰어줘요. 그래서 김밥집 가보면 요즘에 김밥 써는 기계 많은 기계, 야채 써는 기계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거든. 아줌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줌마는 안 써요 이게. 예, 안 쓴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무인 매장 많죠. 무인 매장, 무인 가게 많죠. 무인 라면집,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방구, 무인 편의점. 무인이 많이 생겼어. 무인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점원이 필요가 없어요. 점원. 계산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에 보면 AI 같은 거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돼요? AI 상담원도 생겼잖아요. 간단한 대답은 이제 AI가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일자리는 다 뭐예요?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일까? 아니면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일자리일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일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저출산이 심화되면 제일 먼저 사라진 직종의 주로 종사.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애들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학원, 뭐 그런 겁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조리원도 저출산이 많아지면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학생이 남아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바닥이야. 그래서 요즘 보면 과거에 어린이집 건물도 허물고 뭐 새로 다시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양병원 만들어요. 요양병원. 예. 건물은 똑같은데 색깔만 바꿔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요양병원 바꿔놨어요. 뭐 실버타운. 그래서 앞으로 유아교육과도 인기 없을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과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과거든요. 근데 유아교육과 나오면 뭐해? 애들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 이게. 선생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범대나
교대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대부분 여자야. 나 솔직히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 되면 4년 뒤에 아니야. 4년 뒤에 과연 학생 수가 증가할까요? 줄어있을까? 그 4년 상간에 또 학교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학생 수가 줄면서 선생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선생 입지도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어떤 교사란 직업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애들도 줄어드니까 이제 학원도 필요가 없어. 학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들이 있어야 수강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제 애들이 없다 보니까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직종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 여자분들이 많아. 유치원 어린이집은 대부분 여초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남자보다 심하게 떨어진 생산성.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일속도, 일산도, 일하는 속도, 업무량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고,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하루 동안 업무를 많이 쳐낼 수 있냐. 이게 생산성이죠. 이거는 사실 여자분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성을 왜 따지냐 하면, 기업은 철저한 이윤지 있다는 이윤. 사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 이익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생산성이 떨어진 걸 떠나가지고 한 번도 이 생산성을 증명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 대부분 남자들이 보여주고 여자들은 그냥 서포트하는 입장. 근데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성을 많이 따질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신뢰를 추구하는 거야. 실제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회사의 생산성을 많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속도 떨어지고, 업무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못하고, 일 같은 거 많이 못 쳐내면 어떻게 돼요? 자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이 처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많아. 앞으로 기업들은 이거 따질 거예요. 뭐 성별을 따진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추가시키면 하나 더 있어요. 취업이 어려운 이유.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까다롭습니다. 여직원들은요 기본적으로 까다로워요. 까탈스럽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직원들은 바라는 게 엄청 많아요.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해주는 건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원래 기업엔 그렇잖아. 내가 요구사항이 있어도 내가 뭔가 기업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함부로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협상을 할 때 그렇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주는 건 없는데 해달라고 해요. 명분이 없는데. 이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남녀 데이트 문화도 그렇잖아. 여자들은 뭔가 남자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감사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자분들이 기업에서 뭔가 역할로 뭔가 해주는 건 없는데 자꾸 여자기 때문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다는 걸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가뜩이나 뭐 생산성도 떨어지는데 까다롭기까지 한 여자 직원을 얼마나 뽑을까요? 그럼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답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요, 쉽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에 여자들이 종사를 해야 돼. 반대로 가야 돼요. 저출산이 심화되면 없어지지 않는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만큼 해야 도 남자에 준할 정도로 생산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까다롭게 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